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어난다. 금요일을 밝았습니다. 네, 오늘만 또 지나게 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게 꼭 조심해서 다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잠깐 정리드리면 개인이 아닌 기관의 자금으로 시장을 드라이빙하고 있습니다. 올릴 것 같다 하면 내리고요. 그쵸? 많이 빠지나 싶다 하면 다시 올리고 있어요. 그쵸? 롱숏 물량 털어내면서 그 세력들 기관의 자금으로 왔다리 갔다리 시장을 조절하고 있거든요. 이제 슬슬 완연한 상승장, 그 중에서도 알트 시즌이 불어오기 직전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1,900억 달러가 넘어갔거든요. 2년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 주면서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폭발의 시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의 조정이 온다 한들 즐기시고요. 기회로 잡으면서 분할 매수, 달러 코스 에버리징 해주시면 되고요.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그냥 상승을 만끽하시면 되겠죠? 천천히 수량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이더리움 쪽으로 에너지가 전이 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단으로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에 9천만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4거래일 연속 일어나면서 원래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빨간색으로 계속적으로 순유출을 만들어냈거든요. 이제 슬슬 기관의 자금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오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옵션 거래 승인과 스테이킹 서비스가 현물 ETF에 탑재되는 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병렬적으로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거든요. 미국을 필두로 한 주식 암호화폐 플랫폼이죠. 로빈후드 최근에 또 비트스탬프를 완전히 인수했고 비트스탬프는 유럽의 최대 거래소였으며 리플의 ODL 창구로도 쓰였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유럽 시장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제 슬슬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현물 ETF에도 출시가 되면서 그 기관의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오는 20% 30% 이더리움이 폭발하는 시기가 반드시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집중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XRP 또한 지금 또 왔다리 갔다리 조정 줬다가 살짝 올렸다가 하고 있죠. 아직 완전한 폭발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리플의 고래들은 활동이 급증하면서 계속적으로 리플을 공격적으로 모으고 있을까요? 최근 기사죠. 5천만 XRP를 축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보게 되면 비트스탬프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8,500만 개 이상의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최근 기사거든요. 왜 고래들이 계속 XRP를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리플에 투자함에 있어서 가치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래의 움직임 또한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제 다음 저항선은 21년도의 고점 2,4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위를 뚫어버린다면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서 연출됐던 5,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이죠. 4,925원을 화끈하게 넘어버릴 가능성, 뚜껑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폭발은 나오지 않았기에 익절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 개인적인 생각 공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국은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분석 팀장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웹 3.0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쵸? 거기서 BIS와 함께 프로젝트 아고라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만달러 국경 간 지불에 있어서 토크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조금씩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쵸? 한국과 멕시코를 포함해서 5대 기축통화국 모두 다 들어와 있고요. JP모건이라든지 도이체방크를 필두로 한 41개 금융기관들이 함께 지금 프로젝트 아고라를 펼치고 있다. 이제 슬슬 한국은행 움직이고 있네요.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테스트 세부상 공개가 임박했다. 프로젝트 아고라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나로마트라든지 편의점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테스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슬슬 전통금융망에 블록체인을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 일환으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CBDC 결제가 첫 번째로 공개가 됐는데요. XRP 레저의 생태계 리플렛을 통해 트랜잭션 하나당 3초에서 5초 안에 끝난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앱 하나로 3초면 끝난다고 말이 나오고 있네요. 과연 어떤 네트워크가 숨어 들어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탑재된 결제 3초 안에 끝낸다? 과연 그 결제 회사는 어딘가 좀 봤더니 여기 나오는 CC 미디어 서비스라는 회사거든요. 결제기기에 QR코드를 스캔하자 예금 토큰으로 결제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지금 CC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에 대한 혁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쵸? 방금 언급드렸던 CC 미디어 서비스 파보고 갈까요? CC 미디어 서비스 뭐 하는 곳이냐? 공공, 금융, 사적 정보 시스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면서 뱅크 오브 코리아와 함께 손을 잡으며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핀테크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과연 그들이 어떤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결제를 이뤄내고 있는지 R3의 코다가 나오고 있네요.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역시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프로젝트 아고라 프로젝트 10,000달러 안에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고 있고 그 안에 등록 관리 그룹에는 리플 네트워크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죠. 도매용 CBDC의 결제에서는 XRP가 브릿지 통화로 소각된다라는 거, 소매용 CBDC에는 리플의 형제죠. 동생 스텔라 루멘이 쓰일 거고요. 은행의 내부망에서는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키네식스로 리브랜딩이 됐죠. 그가 쓰일 것이며 또한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이 더욱더 확장함에 있어서 이더리움의 버추얼 머신과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을 하이브리드로 엮으면서 무역용 결제에서의 한 섹터에는 심핀 네트워크가 쓰일 것이다.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것은 리플 하나만으로 모든 은행망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 도매용 결제, 도매용 CBDC, 기관급 채택에 있어서 리플이 쓰인다. 대장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R3의 코다 플랫폼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 결제 메커니즘으로 누가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XRP가 쓰일 수밖에 없게끔 결제 메커니즘으로 R3의 코다가 과거서부터 채택을 했었다. 과거 2018년에는 리플과 R3가 경쟁관계 소송까지 갔었지만 결국에 합의가 도출이 됐죠. XRP 50억 개를 R3에게 싸게 넘기는 조건으로 0.0085달러에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됐단 말이에요. 스위프트가 선택한 R3의 코다 플랫폼 그 결제 메커니즘 안에는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된다라는 결론을 반드시 알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스위프트의 파일럿 테스트 코다 플랫폼이 쓰였어요. R3의 코다 플랫폼이 쓰였지만 결국 페이먼트 시스템에 어떤 결제가 이루어졌죠? XRP, 리플 페이먼트가 채택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합의를 도출하고 있었다는 거. 이미 R3의 관계도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BIS 프로젝트, 이미 분산 원장 기술 R3의 코다 플랫폼이 채택이 됐죠. 그 2022년도에 프로젝트 덤바를 봤을 때 호주의 중앙은행,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 싱가포르의 통화청, 사우스 아프리카의 중앙은행 그들이 모여서 코다 플랫폼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끝냈고요. 결제 메커니즘 유틸리티로는 XRP가 쓰이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왜 그들이 R3 재팬과도 연결이 되고 SBI 그룹과 유착 관계를 가져가며 결국에 리플로 유틸리티를 채택하게 됐는지 과거에는 경쟁 관계였지만 합의가 도출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컨소시엄 동반자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가볼까요? 이 한국은행과 CBDC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 한 블록체인 회사가 있거든요. 이름은 Gcrypto고요. 그 회사는
영지식 증명을 산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이 G크립토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제로놀리지 프루프죠. 제로지식 증명을 사용하여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게끔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다. 과거에 CES에서 2차례나 상 받은 이력 또한 있고요. 한양대 교수진을 필두로 한 하나의 블록체인 회사, 앞으로 클 수밖에 없는 회사로 보고 있으며 그들은 GK 스나크 원천 기술을 가진 ZC, GKC의 기술력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다음 대선 한 2, 3년 남았죠? 그때는 이 G크립토를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을 탑재한 대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위와 손을 잡으면서 지금 CBDC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 이 G크립토에서도 리플의 펀더멘탈을 알 수밖에 없겠죠. 과거부터 그 세력들, 고래들이 XRP를 어디론가 대량으로 이동하는 걸 목격하게 되면 이 G크립토에서도 눈치를 빠르게 채고 있었죠. 암호화폐 고래들이 XRP 슈퍼 강세를 보일 것이다. 폭발할 것을 예측했는데 지금 약 4년 동안 SEC를 통해서 리또속을 만들어 왔죠. 이제 리플의 고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술적 강세,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12월에는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공식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5에서 10달러까지 충분히 완전히 폭발할 수 있는 시기 연출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0일 연준의 채택 전 리플의 완전한 폭발은 나올 수밖에 없다. 6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에너지를 응축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은행과 손잡으면서 CBDC 모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G크립토에서 아예 대놓고 말을 하고 있네요. 리플은 이 XRP는 말이야. 글로벌 결제 혁신 중심으로 앞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국경 간 결제 섹터에서 리플은 대장격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미뤄보더라도 하루 기준으로 5조 달러가 넘어가는 돈이 이동되죠. 연간으로 봤을 때는 156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경원이 넘어가는 이 시장 캐파시티를 리플이 5%, 10%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된다면 XRP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소각, 버닝이 일어날 것이고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결국에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밖에 없게끔 드랍 단위로 구현될 수밖에 없겠죠. 왜 비트코인은 사토시 단위 1억 분의 1로 쪼개지죠? 왜 리플은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그들이 애초부터 설계했을까요? 미래 금융 생태계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결제 혁신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코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XRP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그 달러의 주인장, 연준을 이루고 있는 사립은행의 집합체 중에 빅4 안에 들어가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과거부터 리플 원장을 인용한 결제 특허까지 냈을까요? 금융 마피아들은 전 세계 은행들과 이미 리플의 파일럿 테스트를 끝내놨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모으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SEC를 통해 눌려왔죠. 그거 아세요? 과거에 신한은행이요? 우리은행이요? 모두 리플의 고객사에 합류가 돼 있었다라는 거. 그 당시에는 X 커런트였죠. 리플을 쓰진 않았지만 지금은 X 래피드, 더 나아가서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가 완전히 채택이 되면서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리플의 DLT, 이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공식 문서거든요. 왜 그들이 리플 원장을 필두로 해 결제 시스템 특허까지 출원을 해놨는지 퍼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이 정말 주인공으로 떠올리는 시기는 내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좀 여유있게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RWA, 이미 홍콩 시장을 기반으로 부동산 토큰화까지 하고 있죠. 이 발리 태처에서는 발리 부동산 구매 어떤 코인으로 결제 허용을 발표했죠. 리플로 암호화폐 결제를 발표했다라는 거. RWA 섹터에서도 결제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리플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토대가 지속적으로 마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리플은 그 슈퍼팩 페어쉐이크 잘 알고 계시죠? 정치자금 후원에 2,500만 달러 추가적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왜 또 기부를 했을까요? 이제 내년에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금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쌓아놔야 되겠죠. 과거 미국의 대선 전 트럼프 vs 해리스 전형에서도 미국의 선거 기부금 슈퍼팩 페어쉐이크 1등으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쌌다? 코인베이스 2위가 어디였죠? 리플 그리고 서클까지. 그 뿌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2013년서부터 리플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가치는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슬슬 SEC의 전투가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SBI CEO 기타오 요시타카는 빠른 시일 내에 SEC 전투가 끝나면 리플의 Initial Public Offering, 나스닥 상장 또한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내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리플의 XRP 레저 메인넷을 통해서 많은 NFT가 발행될 계획이다. 내년에 일본의 움직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 CFTC 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트럼프 체제가 시작되면서 SEC는 리플 소송을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리플에 대한 현물 ETF 불가피하다. CME 임원은 이미 데이터 확보가 완료됐다고 말한 바 있었고 IPO 또한 내년을 기준으로 반드시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또 천문학적인 돈이 리플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연출을 시키겠죠. 이 크리스 지안카롤로 전 CFTC의 의장이 SEC가 리플 소송을 기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요즘 다시 뜨거운 감자로 오르는 것뿐 사실 과거서부터 그 지안카를로는 리플이 SEC 소송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정답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슬슬 SEC의 권한이 CFTC 쪽으로 옮겨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한 가지 기다리고 있는 법안 통과가 있는데요. 21세기의 금융혁신 법안 FIT 21 법안이 통과된다면 리플의 소송 항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과거서부터 리플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전 CFTC의 의원이죠. 이 캐롤라인 팜과도 계속적인 라포트를 쌓아가면서 꾸준하게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 리플과 CFTC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예전부터 같이 움직였거든요. 사실 리플뿐만 아니라 CFTC 위원장 정답지를 다시 한번 말했죠. 암호화폐 대부분은 게리 겐슬러가 증권이라고 했지만 증권이 아니야. 리플도 당연히 그 소송은 쇼였어. 말도 안 돼. 리플은 증권이 아니야 라고 과거서부터 정답지를 얘기하고 있었죠. 가격이 너무 동전 가격에 있다 보니까 많은 개미들은 떨어져 나갔지만 정말 가치에 대해 집중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에이플 회원님들은 지금까지 버텨오시면서 좋은 수익률을 만끽하고 계시죠? 아직 리플의 폭발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서부터 미국의 CFTC,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리플 네트워크와 함께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 왜 그들이 계속 라포트를 형성해 오면서 이제 슬슬 SEC의 에너지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지 사실 오래전부터 그들이 설계해온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죠.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의 총재를 맡았을 때 고위급 자문 핀테크 전문가들을 한데 자리 모아서 회의를 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왜 리플의 회장 크리슨 라슨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리플의 CEO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모습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IMF의 고위급 인사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통화청이요, 스위프트의 고위급 인사들이요, 그들이 모여서 미래 CBDC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과거 스위스 중앙은행의 행사에서도 여기 누가 앉아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앉아있었다. 여기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그대로 보이고요. 홍콩 통화청의 의장도 앉아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모네터리 어토리티 중동자금의 대장격으로 또 앉아있죠. IMF의 고위급 인사 또한 앉아있다라는 거. 이 사진을 다른 각도에서 좀 찍은 걸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앉아있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여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죠. 왜 스위스의 중앙은행 그 BIS를 필두로 한 고위급 자문단의 그 회의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함께 자리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시진핑, 트럼프,
푸틴 체제가 완료되면서 조만간 전쟁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의 마무리, 다양한 호재거리들이 너무나 많기에 리플의 폭발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꾸준히 수량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